음악, 미술, 영화, 역사를 아우르는 인문학의 향연,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안녕하셨습니까? 최대봉입니다. 4월이 가고 있습니다. 4월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꽃이 있습니다. 라일락입니다. 32화 4월에는 그녀가 올 거야에서 이야기했던 T.S. 엘리엇의 황무지 The Wasteland의 한 구절을 다시 볼까요? April is the cruelest month.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Mixing memory and desire.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Stirring the roots, whispering rain.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그렇게 라일락은 4월을 상징하는 꽃이 되었지만 사실 라일락은 4월의 끝자락에 피어 5월까지 이어지는 꽃입니다. 시집 Leaves of Grass, 풀잎으로 최초의 미국적 시인이 된 월트 휘트먼의 시입니다. 라일락이 피어나고 별들이 서편 하늘로 사라질 때 나는 떠나가는 봄을 애도하고 또한 애도할 것이다. 이렇게 라일락이 그 보랏빛 향기로 뜰을 채우면서 봄의 종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 37번째 이야기 미스 김,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해방 직후 미 군정청 소속의 한 식물 채집가가 북한산을 오르다가 바위들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 나지막한 꽃나무를 발견하고 그 향기와 다소곳한 자태에 반해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우리나라 원산의 털개회나무 종자를 번식시켜서 전 세계에 보급하기에 앞서 그는 그 꽃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득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한국에 있을 때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던 한국인 타이피스트 김아무개라는 처녀였습니다. 타자 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지금은 사라져버린 직종이 되어버렸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타자수, 즉 타이피스트가 되는 게 처녀들이 번듯한 직장을 갖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미스 김은 그의 사무실에서 타이프도 치고 자료 정리를 도와주던 참한 한국인 처녀였습니다. 미스 김 라일락, 60년대 후반에 원산지였던 우리나라로 역수입되어 봄이면 우리 산천을 맑은 보랏빛 향기로 채우는 그 꽃은 그렇게 미스 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 문화가 물밀듯 밀어닥치던 해방과 전쟁 공간에서 그렇게 이 땅의 처녀들에게는 미스라는 낯선 이름이 붙여져 부산에서 피난 시절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내들의 유행가에도 남았습니다. 아, 잘 있거라 부산 항구야. 미스 김도 잘 있어요. 미스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약이야 잊으랴마는. 기다리는 순정만은 버리지 마라. 50년대 후반부터 전화라는 신기한 물건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전화가 젊은이들의 연애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남백송, 심, 연옥이 좀 낯간지러운 목소리로 부르는 전화 통신에도 어김없이 미스 김은 등장합니다. 여보세요 미스 김, 안녕하세요. 여기는 청파동 청년 박이요. 지나간 일요일은 약속한 대로 하루 종일 극장 앞에 비를 맞으며 기다리게 하였으니 고맙습니다. 원래의 미스라는 영어 호칭은 시집 안 간 처녀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지만 한때는 이 땅의 다방이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처녀들을 좀 쉽게 부르는 이름으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쓰임새에 따라 그 느낌과 빛깔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양이나 군이라는 말도 높임말이지만 김양아, 이구나 하고 부를 때는 그 격이 낮추어지지 않던가요? 아무튼 유교 문화에 오래 젖어온 우리는 호칭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얽매여 사는 게 사실입니다. 서로를 부르는 호칭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주먹 다짐까지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에게 토론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힘든 것도 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뭐? 당신? 나보고 당신이라고 했어? 야, 너 몇 살이야? 하는 지점에서 모든 토론은 끝나버리고 말죠. 영어권에서는 어른이든 아이든 you라는 호칭 하나면 끝나는데 말이죠. 그러나 영어에도 차별은 존재합니다. 남자들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미스터라고 부르는데 여자들만 미혼의 경우는 미스, 기혼의 경우는 미시즈로 차별해 부른다고 하여 1972년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고 하는 맹렬 여성이 나타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미즈라는 호칭을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양성평등의 언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체부를 말하는 포스트맨도 순환을 겪은 말 중 하나입니다. 왜? 맨, 남자들만 편지를 배달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게 메일 캐리어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미스김은 잠시 놓아두고 다시 라일락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라일락은 산수유, 진달래도 지고 개나리, 목련이 다 지고 봄의 마지막 자락이 피어 더 마지막 자락까지 피어 있습니다. T.S. 엘리엇은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어내고라는 시로 잔인하리 많지 끈질긴 삶의 실존을 말하고 있고, 미당은 나의 영혼은 물빛 라일락의 길이로다 라며 영혼을 물들이는 그 꽃의 빛과 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꽃은 4월 허리쯤에 진보랏빛 꽃망울이 맺혀 꽃이 열리면 점점 그 색깔이 옅어지면서 맑고 진한 향기를 뿜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모습은 보랏빛처럼 살며시 다가왔지. 예쁜 두 눈엔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 강수지의 노래 보랏빛 향기는 아카시 향보다 더 짙고 장미 향보다는 좀 더 단 그 라일락 꽃의 향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꽃을 정향이라고도 부르는데 꽃 모양이 고물의 정자처럼 구부러지기도 하지만 고물의 정에는 강하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그 꽃 이름으로는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가냘프고 극하게 다가오는 향기가 아니라 강하게 확 끼쳐와 가슴에 와락 안기는 것 같은 향기를 라일락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회나무로 불리기도 했던 그 꽃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나는 수수꽃다리라는 이름이 제일 좋습니다. 꽃망울이 작은 수수 열매처럼 송굴송굴 이마를 맞대고 피어나는 모습에서 따온 이름이겠죠. 얼마나 정겹고 소박한 이름입니까? 6.25 전쟁 무렵에 신라의 달밤으로 유명한 가수 현인이 남국의 처녀라는 제목으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엘 트리오 로스 판초스의 노래 베사메 무초는 스페인 말로 뜨겁게 키스해줘라는 뜻입니다. 떠나려고 하는 연인에게 마치 오늘 밤이 마지막인 것처럼 뜨겁게 키스해달라고 조르는 내용의 이 노래를 현인은 이렇게 번안해 불렀습니다. 베사메 베사메 무초, 고요한 그날 밤 리라꽃 지던 밤에 베사메 베사메 무초, 리라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줘. 어릴 때부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리라꽃이란 어떤 꽃일까 늘 궁금했었습니다. 라일락을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릴라로 부른다는 걸 안 건 훨씬 그 후의 일이었죠. 사실 원래의 노래 베사메 무초에는 리라꽃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일락은 젊은 날의 추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짓는 커다란 두 눈동자, 긴 머리에 말 없는 웃음이. 라일락꽃 향기 흩날리던 날 교정에서 우리는 만났어. 윤형주의 우리들의 이야기는
7, 80년대 젊음을 건너온 이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첫사랑처럼 풋풋하고 아련하게 떠오르는 노래일 것입니다. 늘 한켠에서 라일락이 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보랏빛과 향기는 봄과 함께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겠지만 미 군정청의 낯선 사무실에서 타이프를 치던 미스 김과 부산 항해에 두고 떠나온 미스 김과 라일락꽃 향기 흩날리던 날 교정에서 만난 미스 김들은 우리에게 풋풋한 첫사랑의 이름으로 그리운 누이들의 이름으로 남을 것입니다. 최대봉의 낭만에 대하여였습니다. 코로나는 끼워주지 말고 우리들만 5월에 만납시다.